안녕하세요. 방구석 한량입니다. 제가 원래는 공기업 준비하는 분들에게 공기업 공시자료 보는 방법을 설명드릴까 했었는데요. 어차피 자료 검색해서 보는 것 자체는 어려운 게 아닌데 사실 귀찮아서 제대로 안 보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제가 기관을 하나씩 살펴보며 제일 관심 있고 필요할 만한 자료 위주로 초봉이나 평균 연봉, 그리고 복지 사항에 대해 공시자료를 바탕으로 말씀드리면서 여러분들의 귀차니즘을 덜어드리려고 합니다. 잡소리는 최대한 빼고 핵심적인 부분만 쭉쭉 훑으면서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살펴볼 기관은 공기업의 맏형격인 한국전력공사입니다. 일단 자료화면부터 보시죠. 설립일은 1961년 7월 1일이고 대한민국 법률 중 한국전력공사법이라는 법률에 의해 설립된 기관입니다. 설립 목적은 당연히 전력산업과 관련된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 거겠죠? 핵심은 송배전이겠고요. 주무기관은 산업통상자원부라고 해서 보통 산자부 산하 공기업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다음으로 한전의 직원 수는 얼마나 되는지도 살펴볼까요? 표가 그냥 보면 되게 복잡하게 되어 있죠? 임원수부터 정규직 계약직 인원을 구분해 놓은 거고 이를 합친 전체 직원 수는 하단에 임직원 총계 A 플러스 B를 보면 연도별 총 인원수가 나와 있습니다. 무려 22,000명이나 되는 엄청난 규모의 공기업입니다. 참고로 여성 직원은 4,000명 정도군요. 전력공기업 성비가 진짜 안 좋은데 한전은 비교적 무난한 것 같긴 하네요. 다음으로 신규 채용 현황도 가볍게 보겠습니다. 표 맨 위의 수치가 총 채용 인원인데요. 덩치가 큰 회사인 만큼 기본적으로 매년 1,000명 이상의 신규 채용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 여성의 인원은 한 20-30% 정도 되는 것 같군요. 또 지방대 출신이 요즘은 더 많이 합격하고 있다는 사실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얼마 전 제가 올린 공기업 학벌 관련 영상을 참조하셔도 되겠고요. 다음으로 가장 중요한 정보, 돈이죠? 신입사원의 초봉입니다. 매년 1에서 200만 원 정도 상승하고 있고 가장 최근인 2018년도 기준으로는 3,700만 원이 초봉으로 나오네요. 이는 아래 써있듯 대졸 사무직, 군 미필자 기준이기 때문에 군대를 갔다 온 남성은 1에서 2호봉 정도가 추가돼서 더 높은 급여가 산정되겠습니다. 다음으로 평균 연봉입니다. 초봉도 중요하겠지만 평균 연봉은 입사 후에 임금의 상승률을 추정해 볼 수 있기 때문에 간과해서 안 됩니다. 또 표가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총급여를 기본급부터 수당 및 성과급으로 분류한 것이고 우리가 볼 거는 총합계인 1인당 평균 보수액을 보면 되겠습니다. 대략 8천만 원이 넘는 금액을 보이고 있네요. 그럼 이 연봉은 언제쯤 받을 수 있느냐? 또 중요하겠죠? 그거는 밑에 쪽에 있는 평균 근속 연수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퇴직과 신규 채용 때문에 연도별로 조금씩 변하긴 하지만 평균 근속 연수는 대략 17년 전후겠군요. 그러므로 입사 후에 17년 차 정도 되었을 때 연봉이겠구나 라고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단 주의할 것은 저 금액은 그저 전 직원의 평균치이기 때문에 부서 평가에 따른 성과급 차이, 또 통상근무냐 교대근무냐에 따른 수당 차이로 인해 개인차는 당연히 있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복지 쪽을 살펴보겠습니다. 복지 쪽은 공시된 부분과 달리 사내기금 운용을 통해서 실질적으로는 약간 다른 경우도 있는 듯 하지만 큰 틀은 유지가 되기 때문에 공시 내용을 바탕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저것 외의 복지사항도 좀 더 있긴 하지만 주로 관심 가질 만한 부분 위주로 다뤄보겠습니다. 아마 대부분의 경우 대기업보다는 복지가 안 좋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먼저 보육비 쪽을 보면 직장 어린이집 설치 운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공공기관은 보통 직장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지사가 많거나 규모가 부족하거나 한 경우에는 다른 공공기관과 연합하여 설치를 하기도 하는 것 같더라고요. 다음으로 학자금은 자녀가 대학에 들어갈 경우 등록금을 저리로 대출해주는 제도인데 금액 한도나 B학점 이상 한도 규정이 저런 식으로 존재합니다. 다음으로 주택자금 지원입니다. 무주택자가 전세 입주를 하거나 주택을 매입할 때 저리로 대출을 해주는 제도인데 요즘은 은행 금리도 낮다 보니까 회사 대출과 큰 차이가 없는 경우도 많긴 합니다. 다음으로 의료비 및 건강검진비. 보시다시피 매년 건강검진을 해주는 제도이고 전력그룹사는 연계된 병원이 있어서 검진을 해주긴 합니다만 저는 그냥 따로 병원에서 받았습니다. 다음으로 생활안정자금입니다. 요게 좀 좋은 복지이긴 한데 한전은 3천만 원 이내로 회사에서 저리로 대출을 해주고 사회초년생 등이 취업 후 생활안정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입니다. 보통 이거 받아서 전세금에 보태거나 아니면 차를 뽑는 경우도 있고
종종 주식하다가 다 날려쳐먹고 노예가 돼버리는 슬픈 케이스도 있습니다. 아, 잠시 제 눈물도 좀 닦고. 다음으로 경조비 및 유족 위로금. 요건 기관별로 차이가 제법 있긴 한데 한전은 메이저 공기업이만큼 본인 결혼 시 100만 원부터 해서 회갑, 칠순 등 전체 공공기관 중에선 그래도 금액이 괜찮은 편입니다. 마지막으로 선택적 복지제도, 보통 복지 포인트라고들 하죠. 이걸로 단체 보험에 가입하고 남은 포인트는 현금처럼 사용하게 됩니다. 한전은 기본 포인트가 700인 거 보니까 70만 원이 시작인 듯하고 근속연수와 부양가족이 늘어날수록 포인트도 같이 상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뭐 나름 추린다고 추려서 봤는데도 생각보다 졸라 많네요. 어쨌든 누군가의 귀차니즘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하고 구독과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또 좋은 자료 준비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